여러분은 이 비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뭘 다시 검토하라는 거냐? 안녕하세요.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협의 사례를 주제로 강의할 이성록입니다. 이 강의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이나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으시면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강의 내용은 먼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이어서 실제 이 제도를 적용하여 협의를 한 협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의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요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개발 사업을 위한 행정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하고 평가하여 해로운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종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의사결정 초기인 상위 단계의 정책이나 계획 수준에서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것으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여기서 환경보전계획이란 환경부에서 10년 또는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 보전 기본계획과 같은 각종 기본계획을 말하며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준에서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여 해로운 영향을 제거하거나 저감시키는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는 평가이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규모가 작은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수행되는 소규모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입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이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중 주민의견 수렴 등 일부 협의 절차를 생략해 주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은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116개의 계획이 대상인데, 정책계획과 개발 기본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책계획은 우리나라 국토 전 지역 또는 농어촌과 같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기본 방향이나 지침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향후 15년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한 계획이죠.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발전소를 신증설하는 중장기 계획이 포함되어야겠죠. 이러한 계획들이 정책계획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개발 기본계획은 국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실시계획의 기준이 되는 계획을 말하는데, 예컨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지정이나 용인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과 같은 계획이 개발기본계획에 해당됩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84개 단위 사업인데,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상위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환경영향평가는 건설사업, 조성사업,
개발사업 등 세부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골프장을 건설한다든지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한다든지 대단지 아파트를 짓기 위해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처럼 규모가 큰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규모가 작은 사업이 대상입니다. 소규모 환경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주요 지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국토관련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법 등의 환경관련법, 그리고 산지관리법 등의 산림관련법이 적용되는 21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전체적으로 협의 절차를 설명드리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는 사업자가 작성하는데 평가 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에 제출하면 승인기관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심의를 통해 평가 항목과 범위를 결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작성된 평가서 초안을 지자체, 승인기관, 그리고 환경부 등 협의기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관할 지자체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며 설명회 또는 공청회는 사업자 주관으로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승인기관과 협의기관 등 관계기관은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통보해 주어야 하는데 지자체는 관계기관의 검토 의견과 주민 의견을 취합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사업자는 지자체에서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검토 의견과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고 초안 평가서의 완성도를 높여 본안 평가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사업자가 작성된 본안 평가서를 승인기관에 제출하면 승인기관은 환경부 등 협의기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서 협의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협의기관은 제출된 본안 평가서를 평가서 전문 검토기관인 KEI, 한국환경연구원의 영어 약자인데 KEI 등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 등에게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 결과 평가서 작성 내용이 미흡할 경우에는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보완 요청은 보완, 재보완 이렇게 이해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보 내용은 환경부 등 협의기관이 검토기관과 전문가 등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여 45일 이내에 승인기관에 통보하게 되는데 승인기관은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즉시 사업자에게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은 협의기관에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기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는 협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사업계획 승인 후 30일 이내에 반영 결과를 협의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 내용 반영 결과를 통보받은 협의기관은 만약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승인기관에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고 승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은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하는데 만약 미이행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행조치, 명령 등을 통해 협의 내용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 내용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따라 실제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한 협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전략평가, 환경평가, 소규모 평가 중
어떤 평가를 해야 할까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해당되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죠. 사업명은 서울 문상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경제성이 있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대신 민간이 투자하여 도로를 건설하도록 해주기도 하는데요. 사업 구간은 고양시 덕영구에서 파주시 문사름까지 약 35km이고 주요 시설은 교량, 터널, 휴게소와 IC, JCT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노선 위치도를 보면 서울에서 방화대교를 지나 고양시에서 시작하여 파주시 문상까지 있는데 전체 노선 중 고양휴게소 설치 구간에서 발생된 민원과 관련된 협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초 고양휴게소 설치 계획은 이곳이 국사봉 성나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야산인데 이 국사봉의 3부 능선 정도를 훼손시켜 위쪽과 아래쪽으로 휴게소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 국사봉은 100m 높이의 야산으로 생태자연도는 2등급, 3등급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1등급은 보전, 2등급은 훼손 최소화, 3등급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보전 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나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소중한 산림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원 요지는 고속도로가 국사봉을 통과할 때 국사봉이 훼손되지 않도록 터널로 지나가고 휴게소도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민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심 쪽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산림을 보전해 달라는 것으로 환경적으로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건전한 민원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본안 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국토부에 보완을 요청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총괄 분야에서 국사봉 보존을 위한 터널화 그리고 휴게소 입지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획 노선 중에서 고양 휴게소는 국사봉 산정과 능선부에 입지하고 있어 산림훼손이 크게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 지역은 인근 주민들의 휴식 장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주차장 위주로 되어 있는 휴게소를 설치하기보다는 현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여 공원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사봉 통과 구간을 터널화하고 고양휴게소는 대안으로 성사 6교, 7교 사이에 농경지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평가서 보완을 요청합니다. 사업자가 국토부를 거쳐 환경부에 제출한 보완서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국사봉 통과 구간 터널 검토와 관련하여 먼저 터널 통과 후 고양도로 위로 통과하는 안을 검토하였는데 이 도로가 고양도로인데 이 도로 위로 통과할 경우에 터널 설치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곤란한 이유는 첫째, 성사 배수지 일부가 저축이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둘째, 고속도로 설계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AA 단면은 지대가 높지 않아 터널이 불가능하다는 건데 관련 규정에서는 절토고 높이가 40m 이상일 경우에 터널화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 단면은 지대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죠? 파란색으로 띠를 칠한 120m, 190m까지 터널이 가능한데 이 구간을 터널화 했을 경우에 파주에서 서울 쪽으로 가는 서울 방향 터널 출구에서 왼쪽으로 휴게소 설치 예정지까지의 거리가 450m인데 설계 기준 750m보다는 짧아 휴게소를 가기 위해 차로를 급변경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곳이 고양도로인데 이 고양도로 아래로 통과하는 안을 검토했는데 이것도 터널 설치가 곤란하다는 거죠. 곤란한 이유는 첫째, 초록색의 지하 터널 1이나
주황색의 지하터널 2 모두 오목하게 보이시죠? 오목터널로 환기와 배수가 잘 안 되고요. 둘째, 지하터널 1의 경우 초록색의 지하터널 1로 고향대로 밑으로 통과하는 터널은 총단 경사가 5.6%로 경사도가 심해 차량 운전자에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또한 지하터널 2의 경우 주황색의 지하터널 2는 터널에서 나왔을 때 연결로와의 거리가 40m밖에 안 되어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와 접속이 어렵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는 고향대로를 상부로 통과하든 또는 하부로 통과하든 터널 설치는 어렵다는 내용으로 보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휴게소 위치 변경 검토와 관련하여서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성사 6교 7교 사이 이곳 농경지보다는 현재 계획된 국사봉 위치에 휴게소를 설치하는 것이 설계 기준과 교통 안전성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휴게소 간 배치 간격은 설계 기준으로는 15에서 25km 사이가 적당한데 기존 아닌 국사봉 위치에 휴게소를 설치할 경우 서울 방향으로 건설 예정인 광명휴게소와의 거리가 28km인 반면에 검토 아닌 성사 6교 7교 사이 농경지 위치에 설치하면 29km가 되어 기존 안이 더 낮고 인터체인지 JCT와 휴게소의 이객거리는 설계 기준이 2km 이상인데 기존 안은 고향 JCT와의 이객거리가 2.4km, 검토안은 1.7km로 기존 안이 설계 기준에 더 부합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국사봉 지나갈 때 터널화 할 수 없고 휴게소도 국사봉 현 위치가 더 적절하다 이런 내용으로 검토된 보안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국사봉 보전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라고 국토부에 재보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국사봉의 성나공원은 지역 주민의 휴식 및 자연체험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보존하여 주민의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고향 휴게소를 국사봉에 설치하면 산림 훼손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휴게소 입지 변경 등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국사봉을 보존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재보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나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보안서를 통해 터널화가 어렵고 휴게소도 국사봉 위치가 적절하다고 했는데 휴게소 입지 변경 등 추가로 대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웠을 거고 짜증도 나겠죠? 충분히 검토해서 보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다시 검토하라고 하니까 뭘 다시 검토하라는 거냐 하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재보안서 작성이 지연되다가 1년 만에 제출이 됩니다. 1년 만에 제출된 재보안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향휴게소 입지 변경 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면 대안 1은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국사봉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지만 서울 방향 상행 휴게소 주차장을 지하에 만들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준다는 거고요. 파주 방향은 오른쪽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휴게소는 시흥에 있는 하늘 휴게소처럼 도로 위에 설치하는 대안입니다. 대안 2는 도로를 내면서 국사봉 훼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파주 방향으로 주차장과 휴게소를 크게 조성하여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도 이곳 지하 통로로 들어와 휴게소를 이용하고 다시 지하 통로를 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입니다. 재보안서에서는 대안 1과 대안 2 중에서 국사봉 훼손이 최소화되는 대안 2를 선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보안서에서 국사봉 통과 구간의 터널화에 대해서는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국토부와 사업자는 두 번의 보안, 재보안을 통하여 국사봉 일부를 훼손할 수밖에 없고 휴게소도
국사봉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고 했지만 환경부는 휴게소 입지를 국사봉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국사봉 통과 노선의 터널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건부 협의 내용을 통보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해당 계획 승인이나 사업 시행 전에 보완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 조건부로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조건부로 협의 내용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환경부는 사업자의 보완서, 재보완서 의견을 무시하고 이러한 협의 의견을 통보했을까요? 제가 이 도로 사업에 대한 협의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국사봉을 보존해 달라는 민원은 환경적으로는 바람직한 민원이고 그 당시에 터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비록 지대가 낮더라도 기술적으로 터널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제가 후임자로 도로건설 사업에 대한 협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2015년 3월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 검토해 보니 환경부가 통보한 협의 내용 중 국사봉 보전 방안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이 아직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사봉 보전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해야 한다고 회신을 하니까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담당 사무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실시계획 승인 전에 반드시 국사봉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와서 제가 그래 맞다, 국사봉 구간을 어떻게 보전할지 결정한 이후에 실시계획을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국토부, 경기도, 고양시, 사업 시행자, 지역구 국회의원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사봉 구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관계기관 협의체는 총 14회에 걸친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협의체 운영계획 중에서 큰 2번, 기본 방향의 2번에 국사봉 구간은 실시계획 승인 후라도 실제 공사 착공을 유보하면서 최적 대안을 수립함으로 되어 있는데 고양시나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국사봉 구간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는 이 사업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은 절대로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이번 내용은 운영계획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사봉 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가 이 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을 승인해버리면 어떻게 하지? 저는 걱정이 돼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지르요지는 환경부가 조건부로 협의 내용을 통보했는데 국토부가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추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부로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검토계는 승인기관인 국토부는 환경부가 통보한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승인 전에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 내용을 추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부의 조건부 의견을 국토부가 다시 조건부로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법령 위반이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법률 자문 내용을 국토부 담당자에게 보내서 국사봉 보전 방안이 마련되기 전에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법령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소속된 국회 상임위가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는데 국회에서 국사봉 보전 방안에 대해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등 이 사업이 현안으로 부상하자 장관이 간부회에서 내가 과장시절에 유럽 파견 근무하면서 이탈리아, 스위스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 지대가 낮은 산림도 터널로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나라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보고 오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해외 출장을 갔다 와서 장관님께 요약해서 메모 보고한 출장 결과 내용인데요. 관련 규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환경 친화적인
도로 건설 지침에 철도가 높이 40m, 연장 200m 이상일 경우에 터널화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 나라는 어떤 규정에 의해 지대가 낮은 산림도 터널로 시공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았는데 이탈리아, 스위스는 터널화를 고려해야 하는 지역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철도고 높이와 상관없이 식생 등 자연환경 보전, 소음 등 사회환경 측면을 고려하여 터널 시공 여부를 사업별로 건건히 결정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한국의 관련 규정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경제성 관련해서는 터널 설치 단가가 비슷했고요. 환경성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터널 입출구가 원통 절개형과 면백형 등으로 표준화되어 있는데 이탈리아, 스위스는 지형이나 주변 경관에 맞게 자유롭게 조성하고 개착 터널 경우에도 훼손된 원지형을 최대한 복원한다고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환경 친화적인 도로 건설 지침을 개정해 도로 노선이 도심 지역의 산림을 통과할 경우 가급적 터널화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동일한 보전 등급의 산림이더라도 도심 지역과 도시 외곽, 시골에 있는 산림의 보전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울러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도로가 도심 지역의 산림을 통과할 경우에는 가급적 터널화를 유도하고 불가피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원지형을 최대한 복원하도록 개착터널로 협의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국사봉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6번째 회의가 개최되는 날 국토부는 기습적으로 서울 문산 고속도로에 대한 실시 계획을 승인합니다. 다만 국사봉 구간 1.9km는 실시 계획 승인에서 제외하였는데요.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민간투자 사업을 구간별로 분할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사봉 구간만 따로 분할하고 국사봉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실시 계획을 승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국사봉 보전 방안 논의가 서로 간의 의견 충돌로 합의가 지연될 걸로 예상이 되자 합법적으로 실시 계획을 승인해 줄 묘수를 찾아낸 거죠. 아마도 국토부가 이 사업과 관련하여 확보한 토지보상 예산 등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면 불용이 될 우려가 있어 실시 계획을 조속히 승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건으로 고양시는 국토부에 유감의 뜻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환경부, 국토부 공동고시인 환경 친화적인 도로 건설 지침을 국토부의 도로건설 부서가 아닌 이 고시를 담당하는 다른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개정하게 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터널화를 고려해야 하는 지역 7번에 도로 노선이 도심 지역의 산림을 통과할 경우에는 자연 및 사회환경 측면을 고려하여 가급적 터널화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는데요. 참고 표시로 동일한 식생보전 등급의 산림이더라도 도심 지역에 있는 산림과 도시 외곽에 위치하는 산림의 보전 가치는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언급해 놓았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땅을 강원도 산골에 있는 땅보다 가격을 높게 평가해 주는 것과 비슷한 논리죠. 제가 개정된 규정을 국토부의 도로사업 담당자에게 보내주면서 관련 근거 규정이 만들어졌으니 국사봉의 터널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관련 규정이 개정된 지 몇 개월 후에 국토부는 국사봉 구간을 터널화하는데 합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0년 11월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는데요. 제가 터널화된 현장에 가서 성나산 터널이라는 글씨가 선명한 터널 입출구 앞에서 사진을 찍어 온 겁니다. 고양 휴게소는 원래 성나산 터널 입구 가까이 이곳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휴게소를 가기 위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검토된 바 있죠. 그래서 좀 멀리 떨어진 배다골 테마파크 인근에 휴게소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도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협의사를 통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리고 환경에 대한 평가 협의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면 우리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